안녕하세요. 과외형 강석하입니다. 저희 유튜브 댓글에 어떤 유튜버가 고혈압 약은 먹을 필요 없다. 200 밑으로는 조절할 필요가 없다고 위험한 선동을 하고 있으니 다뤄달라고 하셨습니다. 고혈압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참고할 만한 가장 좋은 정보는 유명한 대학병원 홈페이지나 이 국가건강정보 포털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다양한 내용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고혈압약 먹지 말라고 주장하는 유튜브는 보니까 기능 한의학 하는 한의사라고 소개가 되어 있고 메인에 고혈압 영상을 박아놨네요. 의사와 한의사는 명칭이 비슷하고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하는 일도 비슷해 보이지만 유사하다기보다는 오히려 반대에 가까운 직업이라는 사실이 여기서도 확인됩니다. 이 한의사가 제시한 근거는 고혈압은 병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일본책 번역서입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내용은 이 책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 책을 보면은 40년 이상 10만 명을 진찰한 의사의 결론. 고혈압이 병이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지금 당장 혈압약을 버려라. 뭐 이렇게 적혀 있네요. 저자가 의사라는데 이렇게 지은 책으로는 암은 치료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책도 썼습니다. 일본은 한의사 제도가 없는데 이런 사이비 같은 의사들이 많고 이런 이상한 책들도 우리나라로 많이 넘어옵니다. 현대의학에서 고혈압을 치료해야 한다는 근거와 치료법 같은 전문 정보는 클리니컬 가이드라인, 임상진료 지침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질병 이름하고 클리니컬 가이드라인 검색해 보면은 찾을 수가 있는데 가장 최근에 작년에 업데이트된 2024년 유럽 심장학회 가이드라인입니다. 이상한 책을 돈 주고 사서 보지 말고 질병 이름 영어로 치고 클리니컬 가이드라인 검색하면은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이걸 PDF 파일로 보면 100페이지가 넘습니다. 참고 문헌은 1000개가 넘습니다. 한의학 논문은 한 번도 통과된 역사가 없는 최고 권위의 학술지 논문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0페이지 넘는 문서에서 찾아봤는데 침이나 한약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현대의학은 의사와 과학자들이 새로운 연구를 계속하면서 불확실했던 부분들이 보완되고 더 세분화된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몇 년마다 임상진료 지침도 업데이트됩니다. 옛날 사람들이 적어놓은 말을 절대적 진리로 믿고 경전으로 떠받드는 한의학 같은 전래요법과의 차이점이죠. 보시면 진단, 예방, 치료까지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웹에서 번역 기능을 사용해서 목차를 보면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 고혈압의 병태 생리학, 혈압 상승과 고혈압의 임상적 결과, 측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정 그룹의 혈압 측정, 임신한 사람, 심방세동이 있는 사람, 기립성 저혈압이 있는 사람 이런 식으로 아주 세세하게 목차만 해도 엄청 많습니다. 사실 번역이 되더라도 일반인이 이해할 수 있을 만한 문서는 아닙니다. 의대를 졸업하고 이 분야를 진료하고 있는 의사들을 위한 지침입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지식과 경험을 가진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것입니다. 혈압약을 왜 먹어야 하는지,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면 AI에 물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챗GPT가 아니라 이제 고급 정보를 생산해주는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과를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드리지는 않고 직접 확인하실 수 있게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고혈압 환자가 혈압약을 복용했을 때와 복용하지 않았을 때 질병 발생과 사망 위험의 차이를 비교해줘라고 구글의 AI인 제미나이의 딥 리서치 기능을 사용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미나이가 판단을 해서 몇 분 동안 작업을 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긴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리고 참고한 자료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문서 파일로도 주는데 확인을 해보면 뇌졸중이 일반 고혈압 환자에서 수축기 혈압을 10 또는 이완기 혈압을 5 감소시키면 41%씩 그 뇌졸중 위험이 감소한다,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 근거는 대규모로 장기간 추적 관찰한 연구들입니다. 그리고 같은 질문을 일론 머스크의 AI인 이 그록의 디퍼 서치 기능을 이용해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3분 14초 동안 추론을 해가지고 이렇게 결과를 작성해 줬습니다. 22개 웹페이지를 분석했다고 하고, 여기는 제미나이에 비해서 좀 짧게 만들어졌는데, 전체 사망 위험이 7% 감소하고 뇌졸중 위험은 16% 감소한다고 결과를 제시해 줬습니다. 아까 제미나이의 결과랑 차이가 큰 이유는 이 레퍼런스를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장기간 관찰 연구가 아니고 짧은 기간의 대조군 임상시험 연구들이었습니다. 연구 기간이 몇 년 안 되니까 차이가 많이 벌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죠. 옛날에는 돌파리가 사기치면 그게 맞는지 틀린지 확인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고 편한 최선의 방법은 의사를 신뢰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 의사가 졸업 후에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게으른 의사인지, 환자한테 사기쳐서 돈만 뜯어내려는 의사인지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직업이든 그런 사람들도 일부 있는 게 현실이니까요. 믿음이 안 가면 다른 의사에게 가보면 됩니다.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의사가 아니라 환자가 언짢아 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주는 의사가 더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내 말이 무조건 옳다고 해주는 의사를 찾아다니는 건 현명한 판단이 아닐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의사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와 반대되는 그 이상한 얘기를 하는 돌파리들한테 속지 않는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